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 사주나 명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팔자가 결정되어지고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일도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지겹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런지, 그러면 그러한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생일, 즉 생년월일시를 갖고 태어나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주팔자의 기운은 사실 생년월일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타고난 팔자는 그러면 안 변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 생일은 변하지 않지만 운의 흐름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조금 안 좋고 하더라도 어떠한 운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년월일시는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팔자가 좀 안 좋다, 그런데 다행히 운의 흐름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의 흐름까지 나쁘다, 그럼 두 가지가 다 나쁜 거잖아요. 팔자도 나쁘고 운도 나쁘고. 그러면 정말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 외에도 나 사주팔자는 잘 안 갖고 태어났는데 환경적인 요인, 즉 부모를 잘 만난다. 물론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팔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팔자가 좋다고 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씨앗이라고 했을 때 씨앗이 처음에는 굉장히 씨앗이 튼실하고 좋은 씨앗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진 옥토에다 씨앗을 뿌렸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좀 산악지대라든지 토지가 안 좋은데 뿌렸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진 옥토에서 뿌린 것보다 바위도 많고 어떤 영양분도 없는 땅에 뿌려갖고 식물을 거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죠. 그럼 그 씨앗을 사주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텃밭은 내가 자랄 수 있는, 자라 나오는, 태어난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고 부잣집이다, 그렇다고 또 잘 되느냐? 그건 또 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가꿔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씨앗을 기름진 옥토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잘 가꿔야 된다. 또 가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돼요. 시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또 여름에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고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홍수나도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일기, 하늘의 천기, 이런 기운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결과 가을에 수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또한 그 환경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환경, 텃밭이 좋다 그래서 그게 또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주는 바뀔 수 있지만 사주의 중요성은 수많은 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학문적으로 연구와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환경적으로 텃밭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주와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서론이 길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본인이 꼭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그 비중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제가 여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딱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자라온 텃밭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절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쌍둥이도 예를 들어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다른 학교 다니고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주 명리학이죠. 이 명리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주 팔자 그리고 뭐 자미두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이게 100%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중도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약 60% 정도로 봅니다. 물론 조금 더 본다고 하면 70%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다른 걸 모르고 사주팔자만 아시는 선생님들은 모든 게 팔자소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팔자로만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 또 저는 뭐 풍수뿐만 아니라 유기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역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팔자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위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상수학이라고 그래서 상수학은 뭐냐면 일단 숫자와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상, 모양상 이런 걸 쓰게 돼서 기본적으로 명리학하고 조금 다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셨던 풍수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을 보는 관상이라든지 또 손금을 보는 수상 또 이름에 관계된 성명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운명에서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이 상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저는 풍수지리를 훨씬 더 높게 치고요. 관상은 비중도 관상이나 수상은 조금 낮게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도 TV 보고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관상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도 뭐 장관도 되고 대기업의 총수도 되고 또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잘 나가는 사람, 돈도 많이 버는 사람, 관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관상이 과연 정말 이게 물론 뭐 관상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뭐 풍수나 사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크게 관상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공부를 해보고 임상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주부려 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상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사주보다 관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관상부려 심상, 관상보다는 또 심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관상이나 수상이나 사주는 개인적인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위 개념으로는 풍수질입니다. 터의 기운.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지기, 터의 기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적인 차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 구성원 전체한테 미친다. 하지만 그런 비중도가 왜 25%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일단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주의 비중을 좀 높게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출생 환경, 어떤 집안 출신이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 옛날에는 가문을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만큼은 따지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환경,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바운더리에서 생활하고 활동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직업 적성을 갖고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내가 공무원이냐 관공서에서 일하는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한 배우자 운
내가 남편을 누구를 만나고 부인을 누구를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도 운명이 결정되고, 잘못 만나면 정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사람 인생이 망가지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거 사주팔자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사주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가 중요하지만 풍수적인 거, 관상, 수상, 성명학도 다 영향을 하나하나 미치고, 또한 이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요. 배우자 잘못 만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최종적인 요소는 그럼 사주가 아니네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사주가 바탕이 된 다음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주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물이라는 게 우리가 끓는 점이 최소한 100도씨가 돼야 물이 펄펄 끓게 됩니다. 70도, 80도에서 물이 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이 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비중점이 실질적으로 100도씨가 돼야 모든 것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70도 됐다고 요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주도 역시 내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사주팔자가 설령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 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요. 또 사주팔자가 조금 안 좋아도 풍수 좋은데 살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 상수학에 관계된 거, 환경적인 요인, 이게 모두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런 것이 서로 결합이 돼서 하나하나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안 풀려 하시는 분들은 사주 위에도 왜 안 풀리고 안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의 팔자에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주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아시는 분은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는 것은 연월 일시로 해서 태어난 띠, 그 다음 달, 날짜, 그리고 태어난 시간에서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사주라고 하고요. 각 기둥마다 글자가 2개씩 있어서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는 이렇게 연월 일시 2글자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 보면 병자년, 기유월, 개묘일, 갑오시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누구 사주를 지금 뽑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개수,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불의 기운은 빨간색, 그리고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은 청색으로 됐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흰색,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 구성이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게 한눈에 색깔을 보면 딱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기유월이니까 음력으로 8월에 태어난 거죠. 음력으로 8월에 태어났고 수의 날에 태어났고,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거 뭐 구성하다 보니까 지지의 좌우묘유 다 이렇게 편야도화를 갖고 있네요. 이 사주가 보니까 좌우묘유가 모두 갖고 있는 도화살 4개 모두 갖고 있는 걸 편야도화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봐서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6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이 이제 보면 수생목하니까 식신상간에 또 빨간색으로 불은 재물이고, 그 다음에 편관이고, 그 다음에 뭐 비견겁재, 겁재 이렇게 골고루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다 갖고 있죠. 이렇게 한눈에 보고 이 사주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몇 월에 태어났는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 게 한눈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대운을 나타내는데, 대운을 예를 들어서 25살, 35, 뭐 45, 55,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래 이제 남자라고 치면 기유 다음에는
기우다면 무신, 기우, 경술 되겠죠. 경술, 신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신의 임자겠죠. 갑인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대운도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사주팔자는 연월일시를 중심으로 하여 각 주마다 두 글자씩 포함되어 8글자 즉 팔자를 이루고 있고 태어난 날에 일간을 중심으로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를 잘 살피고 오행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십성이라는 것은 뭐 비경겁제 재성, 편재정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주의 강약, 이게 신강한지 신약의 상태를 살펴야 이제 용의신을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의신의 용신과 희신의 작용, 또 대운과 세운에는 어떠한 오행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글자적인 해석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 위에도 환경적인 요인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상이나 풍수나 또 그 사람의 이름 성명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100%로 해서 모든 것을 사주팔자대로 풀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초보자들은 모든 것을 글자적인 해석에 치우치는데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또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제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운명을 사주 외에도 몇 가지 요소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그 요소를 또 각자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따로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